이렇게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정신건강에 대한 첫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정신질환 치료에서 약은 임시방편적인 치료다. 임시방편? 오. 치료다. 아니다면은 뭐예요? 임시. 아니다면 X예요. X. 치료다. 치료다. 아니다 들어볼게요. 하면 X. 하나, 둘, 셋, X. 저도 X. 엥? 아니다 하면 X를 해야 되는데. 네. 임시방편이다. 그럼 네. O. 아, 임시방편이요? 네. 네. 지금 아까 그럼 먼저 다미 씨부터 한번. 그래, 좋다. 네. 아니 이게 평생 먹을 건 아닌 것 같고 왜 수면제도 계속 먹으면 내성 생기잖아요. 이 약도 무조건 내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요거 조금 약 조절로 해서 기분을 좀 좋아지게 한 다음에 이게 연습하는, 단련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약이라는 거는. 맞죠? 제가 이제 고혈압 환자로서 약을 먹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 저번에 아까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이라는 이런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내기 전에 하루 이틀 사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질환이라고 판단될 때 약을 처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좀 뭐 죽을 때까지 먹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야, 네 우울해? 약 탁 여면 그냥 탁 나서서 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마음을 단련을 한다는 거죠. 조금 괜찮았을 때 조금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기를 앞에 일주일에 2주일을 겪었을 때 해결해야지. 그 해결한 그 시간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다. 약을 가야 된다, 아닌 이거지. 것 같은데. 저도 뭐 임시방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감기약이나 뭐 이제 배 아픈 것처럼 이제 먹다 보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뭐 끊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젊은 오빠 우리 고인범 선생님하고 의견이 거의 뭐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 일단 뭐 그럼 바로 요거는 완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그렇죠. 임시방편. 치료가 가능한 거죠. 임시방편이 아닌 진짜 제가 말하는 게 근본적인 완전- 치료일 수 있다. 제가 X도 들긴 했지만 막 말도 진짜 딱 정확한 거였죠. 예? 예,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예, 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치료고 당연히 병이 걸려서 머리에 어떤 변화가 생겼으면 그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고요. 아까 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맞긴 한데 우리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병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 아무거나 먹을 거예요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식이 조절 같이 하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약을 드시면서도 다른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렇죠. 먹으면서. 내가 저 고혈압 약 먹으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 그거 다 같이 하여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얘가 아주 적절하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뭔가 이게 되게 센데 설득됐어. 쏙쏙 들어오네요. 오묘하게 설득돼요 지금. 그러게요. 두 번째 팩트 체크 그럼 바로 신속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황장애는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 뭐 특히 연예인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많아요. 매스컴이나 매체 통해서 참 많이 접하게 되고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네,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죽을 죽을 것 것 같아요. 같은 기분인 거지 실제로 응. 죽는지 그 정도로 심각한 기분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정말 이 정신의 질환이잖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실제로도 그 연예인분들이 보통 이제 공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하면은 활동을 중단하시고 그냥 계속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분명히 실제로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어떤 기업에 있는 CEO분들도 보면은 저렇게 좀 커밍아웃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분들은 숨이 갑자기 안 쉬어서 일을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그걸 좀 토대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일단 저 실제로 공황장애라는 병명으로 죽을 수 있다 해서 X라는 게 예를 들어 간이 지금 나빠지고 있으면 간이 나빠져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죽는 거지. 공황장애라는 건 정신적인 면이니까 이걸 뭐 어떤 눈에 보여서 기능을 못하고 이게 이제 뭐 썩어서 아니면 잘려서 피가 그 안에 통하지 않으니까
뭐 못 움직여서 이렇게는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숨을 못 쉬고 답답해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르게 있으면 또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지. 기획에서 막 그 100대 1, 1000대 1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수입을 어느 장출해야 되고 막 여기 있으면 힘드니까 빨리 넣으면 되잖아. 그 죽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아 오늘 내가 완전 똑똑하나 나 미치겠다. 네, 같은 X를 들었지만, 음. 네, 뭐 하여튼 저는 저는 주변에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네, 연예인 분들 중에서. 근데 되게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우울감이 있어 보이거나 또 되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지.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분은 한 번도 아직은 못 봤기 때문에 공황장애는 못 X라고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아니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죠. 소설책에서 본 것 같아요. 냉동 창고 안에서 갇혀서 그분이 이제 소설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동상에 걸려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는데 알고 보니 문 열었더니 거기는 냉동 창고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아, 그런 것들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러니까 내 투자해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도 이 냉동 창고의 문을 열고 나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직장을 그만두는 거고 그걸 연애 생활을 잠깐 멈추는 거라니까. 그건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야. 뭔가 설득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계속 들으면 저도 네, 바꿀 자 것 한번 같아요.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 그렇지. 아우, 넘어갈 뻔했어. 실제로 죽을 아. 수 있다는 아니군요. 와. 네. 근데 이제 공황장애 진단 기준에도 죽을 것 같은 기분, 느낌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공황 발작 비슷한 것을 경험해 봤을 때도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숨도 막 못 듭니다. 쉴 것 같고, 네. 네. 경험이 있으셨구나. 예. 사실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공황장애가 죽을 것 같지만 죽는 병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끝난다. 이런 개념 꼭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공황장애로 죽는 거는 아닌데 네, 하지만 그만큼 힘든 병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인지시켜주는 것도 사실 되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죽을 것 같지만 죽는 병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지만 금방 끝납니다. 치료하시면 된다. 이런 것도 참 뭔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위안 되겠어요.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불안 장애가 아하. 악화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알지. 다이어트 저는 약뿐만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아니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다이어트 약까지 먹으면은 최고의 경험자. 지금보다 한 당피. 3, 4kg 더 나갈 때 있잖아요. 사진 보면 옷은 좀 이렇게 옷에는 안 사는데 되게 행복해 맞아, 보이지. 맞아. 행복해 보이지. 제가 오만 다이어트 다 하면서 진짜 다이어트 약 주변에 모델이었을 때 친구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가 공양해서 먹고 다 경험해봤어요. 내가 진짜 종류별로 웬만한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 저거는 확실하게 좀 이게 마음이 우울감이 생겨요. 이게 무슨 들어가는 그 종류가 있는데 기분도 이상해지고 막 속도 니글니글거리고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더라고요. 난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절대 못 빼요. 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크게 겪는 시련들 중 네. 하나가 진짜 실연이잖아요. 실연?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살 얼마나 빠집니까? 그때 그때 밥맛이 최고죠. 있습니까? 그때 10몇 킬로 뺐어요. 제가. 근데 노래 제목 있잖아요. 헤어져도 밥만 잘 먹더라. 안 사랑한 거야. 대단하시네. 그랬군요. 안 사랑했나 봐요. 아니, 저는 밥맛이 그렇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불안장애가 생긴다. 이게 다이어트 약을 먹고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몇 킬로의 기준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 불안장애 없겠지. 해봐야 대도 안 하고 속만 니글거리고 맨날 하루에 10번 20번 체중계 올라가 봐야 0.0kg 뛰다가 돌아가고 물 한 컵 먹으면 0.1kg 퍽 올라가 보고 이러면 이게 맨날 불안해갖고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악화될 것 같아요. 내 생각. 그것도 되게 상당히 일리가 좀 있는 오히려 말인 것 다른 같아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했는데 또 안 빠지면 그것도 되게 기분이 안 맞으면 좋죠.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불안해. 그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 야, 오늘 내가 너무 잘 맞춘다. 희한하네. 저희가 한 얘기가 거의 다 정답 아닐까요? 네. 많은 부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다이어트 약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뭐 모든 약이 불안 장애를 악화시킨다는 건 아닌데 보통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러니까 정신 신경계를 자극하고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약들은 안 먹게 좀 불안 만들고?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기분이 좀 뭐 초조한다든지 긴장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같이 있는 걸까요? 네, 과민하거나 가슴 두근두근하거나 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불안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끊든지 바꾸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아우 정말 뭐 진짜 약 안 먹고 다이어트해도 힘든데요. 네. 저 운동 열심히 하거나 뭐 실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현 운동을 다이어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거죠. 실현을 뭐 이렇게 몇 번 더 겪다가는 아유 안 돼 이 안 시대 때 돼요. 그래서 잘 네, 큰일 뺐는데. 납니다. 네. 그걸로 잡혔다고? 네, 오늘의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